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선생님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줌으로 수업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게 될 단원이 선생님이 지금 띄워놨듯이 3-2단원 어휘의 세계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교과서 124쪽을 펴서 준비를 해준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교과서 124쪽, 125쪽을 보면 125쪽에 생각과 발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짧게 그림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단어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125쪽에 있는 학습 활동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 풀었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3-2단원 어휘의 세계 부분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항상 진도 나가기 전에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학습 목표인데요. 학습 목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어휘의 체계와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 어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휘의 체계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휘의 양상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휘가 무엇이고 어휘의 체계에는 무엇이 있고 어휘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알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어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을 어휘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먹을 게 생각나는데 사과, 배, 수박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모아놓으면 그걸 어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을 때 아무런 기준이 없이 묶는 것이 아니라 이 어휘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아놓으면 그것을 어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휘의 체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휘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로 어휘의 체계에는 고유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한자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외래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어휘의 체계를 말해주기에 앞서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단어의 뿌리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고유어는 단어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순수한 우리 고유의 말을 고유어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한자어는 어디서 온 말을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중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말을 한자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을 외래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휘의 체계 부분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해 준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를 쭉 하게 될 거니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휘의 양상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다양한 말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용이 될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휘의 양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추 같은 말이 있어요. 부추, 우리 알고 있는 그 풀이죠. 그 부추를 어떤 동네에서는 전구지라고 부르고 어떤 동네에서는 소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휘가 실제로 나타날 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쓸 때 세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고 아니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방언이라고 불러요. 우리 어휘의 양상에서는 방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방언, 두 번째로는 사회방언이 있어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지역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말 그대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말들을 지역방언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사회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요인 때문에 특정한 단어가 다르게 표현이 되거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사회방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세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 쓰는 말이 존재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사회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 3-2단원의 내용을 사실 전체적으로 쭉 훑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지금 얘기한 부분을 꼭 지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우리가 다음 부분부터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쪽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생각과 발견 부분 여러분들한테 미리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푼 내용 어떻게 풀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이 같이 해주는 부분을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생각과 발견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니까 다음 정음이가 한 말을 보고 우리말의 다양한 어휘에 관해 생각해 보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어휘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 단어들의 집합을 어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부산으로 여행을 간 정음이는 서점에 가게 되었다.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현수막과 안내판을 보게 되었는데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살짝 힌트를 준 게 정음이가 어디를 갔냐면 바로 부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방언 중에는 지역방언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어휘의 양상 중에서 지역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그 배경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아래쪽을 다 같이 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현수막과 안내판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정음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막 입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와, 현수막과 안내판에 여러 종류의 단어가 쓰였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하는 문제는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음이가 말한 여러 종류의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쓰여져 있네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현수막과 안내판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단어가 과연 어떤 종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단어부터 표시해 봅시다. 지금 위에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 바구는 조용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단어부터 찾아봅시다. 여기서 단어를 찾는다면 이 바구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고요. 조용하다라는 단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단어가 또 숨어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부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서점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여러분들 같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면 안내판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라는 단어와 스테디셀러라는 단어가 있네요. 우리 읽어보기만 해도 왠지 우리말은 조금 아닌 것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보니까 안내판이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는 이달이라는 단어 그리고 행사라는 단어 찾을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가 존재를 하네요. 최신이라는 단어, 베스트셀러라는 단어, 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단어죠. 그리고 스테디셀러도 똑같은 단어죠. 위에 있던 거.
그리고 염가라는 단어, 판매라는 단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또 꿀잼, 진짜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리고 소설이라는 단어와 기획전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쳤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단어가 어떤 종류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 첫 시간에 해야 하는 활동인데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냥 나누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기준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고 나서 선생님이 약간 알려주었었는데 어휘의 체계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로 한번 기준을 나눠봅시다. 어디 쓰면 좋을까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단어의 종류에는 순수한 우리말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어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외래어도 찾아줘야 하겠죠. 아까 전에 읽으면서부터 왠지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 단어들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온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사실 한자도 외국에서 온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한자도 외국인 중국에서 온 건데 왜 외래어라고 안 하고 한자어를 따로 둘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한중일 세 나라는 그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한자 문화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말 자체에 정말 한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외래어랑 한자어는 분류해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한자 따로, 그 외에 외국에서 들어온 말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위에 있는 말들 중에서 순수한 우리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 이바구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이바구라는 말이 선생님도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단어인데, 이 말 과연 어디서 쓰는 말일까요? 배경을 준 이유가 있었죠. 우리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고 했었는데, 이 이바구라는 말은 부산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다시 분류하게 될 지역방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현수막을 잘 보면 이바구를 조용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이바구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야기나 대화라는 말을 아마 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야기라는 말을 부산에서 이바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 순수한 우리나라에서 온 고유한 말일까요? 아니면 한자에서 온 말일까요?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일까요? 맞아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 옆에 이바구라고 적어줄게요.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순서대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는 조용하게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요. 조용하게는 어디서 온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좀 약간 한자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어떤 단어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조용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옆에 괄호에 한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게라는 말도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른 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부산이라는 말이랑 서점이라는 말 찾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정표 같은 거 본 적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나라 지명들은 거의 대부분 한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자에서 어원을 가지고 온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한자어고요. 서점이라는 말도 책 서자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이 단어도 한자어입니다. 아래쪽에 한자를 기반으로 한 단어에 부산이라는 말이랑 서점을 써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읽으면서도 이상하다, 우리말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던 말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아래쪽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 자신있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온 외래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다 적어줄게요. 오늘의 진도가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힘을 내볼게요. 그 다음에 이달의 행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달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 할 때 이 월자 쓰잖아요. 이 월은 한자죠. 그러면 이 월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달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달이라는 말은 고유어입니다. 우리 적어줄게요. 순수한 우리말의 이달. 그러면 행사는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이 행사할 때 사자가 일사자라는 한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사는 한자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최신이라는 말 우리 찾아야 되겠네요. 최신도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신자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자 기반으로 한 단어에 최신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우리 베스트셀러랑 스테디셀러는 이미 찾았기 때문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염가라는 말이랑 판매라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염가라는 말, 이 가짜가 가격할 때 가짜고요. 염자가 저렴하다 할 때 염자거든요. 둘 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기반으로 한 단어에 염가 써주고요. 이 판매라는 말도 사고 팔다 할 때 들어가는 그 매매할 때에 매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판매도 한자어이고요. 그 다음에 꿀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나오는데 꿀잼이라는 단어를 사실 어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꿀이라는 말, 고유한 우리말이고요. 잼이라는 말도 재미있다라는 말이 줄어들어서 잼으로 만든 거잖아요. 재미있다라는 말도 사실 우리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설 찾아야 되겠네요. 소설할 때 설자도 우리 말하다 할 때 설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단어는 설교하다 할 때 그 설자랑 똑같은 설자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자를 기반으로 한 단어고요. 마지막입니다. 기획전. 무슨 단어일까요? 느낌이 여러분들 팍팍 오죠? 기획전도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음이가 찾았던 여러 가지 현수막과 안내판에 쓰인 여러 종류의 단어, 첫 번째로 언어의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는데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두 번째로 봤던 게 언어의 양상인데요. 이 언어의 양상에는 특정 지역에서 쓰는 지역 방언이랑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방언이 있다고 했어요. 위에 있는 단어 중에서 그런 말들을 한번 찾아보면 특징 있는 단어가 이 단어가 있죠. 이바구라는 말.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여러분들 세대에서 많이 쓰는 말, 바로 꿀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방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단어를 한 가지로 더 분류해보자면 특정한 지역에서 쓰는 말이랑 특정 세대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정한 지역에서 쓰는 말은 위에 있었던 이바구라는 말,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 표준어로는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특정한 지역, 부산과 같은 경상도에서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세대에서 쓰는 말, 꿀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쓸 거고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이 특정 세대에서 쓴다는 말이 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냐면 예를 들어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아주 꿀잼이구만 이렇게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말들을 이런 사회 방언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아래쪽에 사실 문제가 이거였어요. 정음이가 말한 여러 종류의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단어에는 우리 아래쪽에 찾아줬던 것처럼 순수한 우리말이 있죠. 그래서 본래, 우리, 고유의 단어인 것과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특정한 지역이나 세대에서 쓰는 말도 찾아줬어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서 쓰는 단어. 이런 우리 다양한 단어들을 찾아보았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요, 문법 단원이긴 한데,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꾸 많은 단어를 보고, 딱 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전 바로 찾아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사전 찾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 사전이나 책으로 된 사전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면서 이런 단어는 우리 고유의 말이고 이런 단어는 정말 한자어구나. 우리가 한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혹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도 정말 우리말로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쓰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단원이고요. 우리가 이 단원을 다 공부하고 나서 등교해서 여러분들 학교 오면 이 단어로 단어 카드 게임할 수 있는 단어 카드 만드는 걸로 평가 한번 해볼 거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이 등장을 하면서 수업을 찍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면 다음번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게 원래 방식으로 PPT 녹화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업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딱 두 쪽밖에 안 나갔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네요. 문법 단원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종이 치고 있네요. 그럼 우리도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